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노태우 정부 시기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요. 껍데기 세력이 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껍데기 세력의 약진이 돋보이죠. 그래요. 야당도 그 껍데기 세력, 여당의 민자당도 껍데기 세력이 결국 장악을 하죠. 김영삼계가 장악을 하죠. 공산주의 세력들도 활동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북한에 방문하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근로자들 사이에서 조직 그래요. 근로자들을 조직화해요. 공산주의 세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보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죠. 김영삼이 패배를 했죠. 김영삼이 대표였는데 선거에서 대패를 했어요. 1992년 총선에서 대패한 김영삼은 궁지에 몰렸다. 3당 합당을 하여 민자당 의석수는 193석이었는데 선거에서 민자당은 149석밖에 얻지 못했다. 그래서 살펴봤죠. 그냥 제 1당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압승하기 위해서 3당 합당했는데. 그래요. 이 44석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인 150석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정도면 사실은 물러나는 게 맞죠. 김영삼이 선거를 이끌며 치렀으니까. 박철은, 이종찬, 이한동은 당 3명 대표, 대표 김영삼, 사무총장 이충구, 정책위의장 김동룡에게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다.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겠죠. 원래는 그래요. 낯이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죠. 과반도 얻지 못했는데. 김영삼은 선거를 승리한 것이라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제 그렇게 하겠죠. 김영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상당 합당을 했는데, 또 김영삼 입장에서는 당의 3명은 절대 교체 없다. 한 석 모자란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선거는 이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안 물러났다는 거예요. 1992년 3월 28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4일 날 선거가 있었죠. 그냥 대통령 선거 출마할 거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다는 거예요. 박철은, 이종찬, 이한동 등은 자유경선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당시 김영삼이 당대표 권한으로 자유경선을 생략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의심했던 것 같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자유경선하자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당을 완전히 이제 장악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당 대표였으니까 총선을 계기로 장악했겠죠. 그래요. 당내 갈등이 격화되자 민자당 총재인 노태우는 4월 6일 완전 자유경선 실시를 공식 선언했다. 5월 19일 경선을 통해 김영삼은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 이제 김영삼이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김영삼에게 실권을 넘긴 거잖아요. 좋은 사람 얼마나 많나요? 박태준이죠. 박태준. 박태준 같은 사람은 그래요. 현장에서 산업화를 겪은 현장에서 직접 산업화를 주도한 인물이고, 이런 인물이 대통령감인 거죠, 사실은. 정주영도 그렇고, 그 좋은 사람 영입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김영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요. 아무 실익도 없는 지역주의 정치를 하고, 오명만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 3당 합당이 미친 악영향은 굉장히 막 커요, 사실. 단순히 뭐 지역주의 고착에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뭐 서울에서 원래는 김영삼 노투표를 합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김대중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김영삼을 지지했던 민주당 인사가 다 김영삼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산 사람이나 따라갔을까? 부산 경남 사람들이나 다 김대중을 지지하게 됐죠. 그래요. 또 정주영한테 많이 갔죠. 군대 국가 수립 세력이 분열만 일어났잖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많이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6%. 이전 선거에서 41%죠. 5%더 많이 얻은 거라는 거예요. 김영삼 표가 다 안 왔다는 거예요. 36% 떨어져 나간 거 들어온 거 따지면 5% 늘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김영삼, 김대중 다, 다투게 만드는 게 훨씬 나았죠. 그래요. 표차를 보라는 거예요. 2등과 어, 뭐 표차는 뭐 비슷할 수는 있어요. 비슷할 수는 있는데 한 8% 차이 나고 뭐 표차는 비슷하겠네요. 예. 그리고 보라는 게 대구 59.7%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이전에 대구에서 70% 받았다는 거예요. 정주영한테 23%가 하고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역주의 정치가. 호남에서나 효과가 있는 거지. 충남 충북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김영삼 대전을 봐도 35%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28% 얻었잖아요. 김종필하고 지역연합 했는데 뭐 많이 얻어요. 아무짝에도 볼 것도 없는 거지. 정주영이 많이 얻었죠. 27%. 갈라져 버리잖아요. 충북에도 44%, 뭐 김종필하고 연합했지만 뭐 많이 얻지도 못했잖아요. 김대중이 25%고, 정주영이 21%고. 김영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긴 하였지만, 김영삼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하긴 하였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압승하지 못했다. 이전 대통령 선거보다 5% 정도 더 득표했을 따릅니다. 김대중은 이전에 27% 득표했다. 김영삼을 지지하던 6%의 표가 김대중에게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 그래요. 서울이죠, 서울에서. 응?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죠. 한국 전체적으로 17%를 얻었는데, 어, 33% 넣었으니까 6%가 김대중에게 이동했다. 김영삼 표가. 1987년 노태우는 대구, 충남, 충북에서 70.6, 57.4, 58.4%를 얻었다. 충남 보라는 거예요. 70.6%인데 몇 프로 감소했나요? 19.7%가 했다는 거예요. 김종필하고 연합하니까 충남에서 이전에 57% 얻었으니까 한 70%좀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소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37.7%로.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지역 연합이라는 게. 아니 충남에서 57% 얻었으니까 김종필하고 연합을 하면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김영삼은 대구, 충남, 충북에서
아, 그래 했죠. 대구에서 10.9%가 감소했고 충남에서는 19.7%가 감소했고 충북에서는 14%가 감소했다.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김영삼 대신 정주영을 선택하면서 이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은 김영삼은 누구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건가요? 이탈한 건 빼더라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표를 가지고서 이긴 거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압승하고자 필승의 전략을 벌이고 지역연합을 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와 같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민정당은 제1정당인데 김영삼과 연합하지 않아도 어차피 필승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냥 김영삼, 김대중 그냥 가만 둘이서 그냥 다투기는 내버려 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삼이나 김대중으로 단일화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펴봤죠. 뭐 김영삼이 뭐 김대중 찍으라 한다고 그래요. 부산이나 경남 사람이 김대중을 찍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을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산업 육성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박정희나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에 공적이 된다. 산업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96, 90, 90, 아, 80몇 페이지인데.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실질적으로 개인 소득 증가하고 생활 환경 개선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노태우도 산업화에 집중했으니까 노태우의 공적이 되는 거죠. 박정희 중화학고 전두환의 IT 산업을 개성하여 발전시킨 것은 노태우의 공적이다. 또 개성해서 잘 발전시켰죠. 공적이 되는 거죠. 특히 IT 산업 같은 거는 막 시작하는 거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 노태우가 잘 개성해서 잘 성공시켰어요. 그거 가지고 한국인들이 먹고 살잖아요. 현 시대 중화학공업하고 IT 산업하고 고속철도 산업 육성과 같은 신산업 육성,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도 노태우의 공적이다. 그렇죠. 지원 성과도 크죠. 성과도 노태우의 공적이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장기간 이제 노태우가 시작하면서 지원한 결과 한국은 첨단 산업 국가가 됐잖아요. 그 노태우 공적이 크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노태우 역시 여타 군사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긴 정부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여 주거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아파트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10년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 것 역시 노태우의 공적이다. 그래요. 군사 정부가 민생 같은 건 잘 챙겼죠. 그리고 대량 공급으로 해결했죠. 지금처럼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래요. 노태우는 작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근데 노태우는 그냥 어지간한 작은 실수는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죠. 뭐 그런 거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그 노태우 성향도 얘기했죠.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안 지키더라. 뭐 지역 정치 같은 거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전혀 자기하고는 정반대 세력인 근대국가 반발 세력 대표이사인 김영삼을 끌어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김종필은 끌어올 수 있죠. 뿌리가 같으니까. 전혀 뿌리가 다른 사람을 끌어온 거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아예 실권을 준 거잖아요. 가장 큰 실수는 지역연합을 한 3당 합당이다. 지역주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김대중만으로도 충분했다. 김대중이 지역주의 정치를 한다고 하여 지역주의를 하여 효과를 본다고 하여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지역주의 정치를 하면 한국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고착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고착된 것 중에는 고착 안 되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삼을 끌어오면서 지역주의 정치를 하면서 고착된 거라는 거예요. 김영삼과 김대중 계속 둘이 다투게 하고 그런 와중에 둘 다 실권을 못 잡고
집권하지 못하고 사라지면 또, 또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또한 필승의 선거 전략을 벌이고 아무런 실익도 없는 지역주의 정치를 끌어와 근대화 세력을 약화시켰다. 아니, 48년 이후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필승의 전략을 벌였다는 거예요. 지역주가 굉장히 좋아 보였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김대중의 효과를 보니까.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근데 호남은 그렇게 됐는데, 딴 곳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요. 3당 합당으로 인해 민자당 실권, 그래요. 실권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자 껍데기 세력의 대표 인사인 김영삼에게 실권이 넘어갔다. 이후 민자당은 껍데기 세력이 되어 수십 년간 민주당계 정당과 경쟁하다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게 되니 3당 합당의 부작용은 실로 컸다. 그 다음 실권을 누가 잡나요? 김영삼이 잡잖아요. 그리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민자당을 껍데기로 만들잖아요. 다 제거하고 사람들 썩게 만들고 생각을. 뭐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퓰리즘 경쟁만 했잖아요. 수십 년간.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수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다. 동시가입으로 인해 유엔의 적국인 북한은 전 세계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니, 그 전까지는 오로지 한국만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았다는 거,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떤 나라였나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 유엔군이 있잖아요. 유엔군과 싸운 유엔이 적국이었다는 거예요. 동시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테러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실상 이러한 국제적 음, 실상 이러한 국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우면 핵개발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원도 받지. 테러 국가가 되면 또 제재도 강력하게 받겠죠. 그럼 핵개발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섰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가입하면서 버틸만 한 거죠. 지원도 받겠다. 또 이제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겠다.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테러 단체가 핵 개발을 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없다. 그렇잖아요. 이상한 짓 하면 가만 안 두죠. 테러 단체가. 북한은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동시가입하기 전까지.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부터. 알카에다, IS 등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받았고 결국 괴멸되었다. 그렇죠. 북한을 도와줄 국가도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고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련도 이제 붕괴돼 버렸지. 중국도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이제 가난한 국가였지. 그래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러시아도 좀 아주 빈곤한 상태에는 벗어나고. 그래,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하되 확실히 핵 포기를 받아내고 지원하거나. 근데 막 이런저런 조건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북한에게 유일하게 돌아가면서 북한은 결국은 핵 개발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